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2022년 3월 기출문제 C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상으로 3교시에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을 보면 3교시에 엑셀을 보잖아요. 그래서 C형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 3월 달에는 A, B, C형 이렇게 했는데 또 4월 달 기출문제는 또 새롭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풀기 전에 한글과 파워포인트 다 처음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트 3장을 일단은 만들고 그룹을 정해줍니다. 그쵸? 시트 1, 2, 3을 같이 그룹을 선택을 해서요. A열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열 넓이 1로 맞춰줍니다. 그쵸?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글꼴 굴림에 11포인트로 맞추고 굴림에 11포인트로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죠? 여기 있는 그룹을 해제하면서 제3작업이라고 쓰기로 했죠? 제3작업 그 다음에 시트 2는 제2작업 시트 1은 제1작업이라고 해서 그룹을 해제하면서 시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B4셀부터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 정도로 해놓고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할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우리는 문서 폴더 안에 ITQ 안에 여러분들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잖아요. 30 빼기 이민남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이랑 파워포인트에서 준비를 했다가 시작하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B4셀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엑셀은 따로 뭐 입력해 놓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서 입력을 합시다. 품목명, 탭, ICT 한 칸 띄고 제어 수준. 띄어쓰기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겠죠. 운영 기간, 줄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요? Alt 엔터, 가로 열고 연, 탭, 시공비 Alt 엔터, 단위 땡땡 1000원, 가로 닫고 탭, 농가 면적, 탭, 순위 탭, 도임 연도.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치면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대문자로 다 들어갔으니까 A 옆에 있는 캡스락을 켜놓으면요, 우리 대문자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하튼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LM6 빼기 119, KB 8 빼기 518, PA 5 빼기 918, PE 2 빼기 422, LS 6 빼기 719. 그죠? 그 다음에 품목명, 수박, 감귤, 포도, 망고, 딸기, 사과, 복숭아, 배. 계속 말씀드리지만 1작업에 있는 부분에서는요, 절대 오타가 나면 안 됩니다. 간수, 짝대기, 병해충, 제어, 엔터. 병해충, 제어. 간수, 짝대기, 엔터. 간수, 제어. 병해충, 제어. 간수, 짝대기, 엔터 쳐서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JUM, GRN, GRN, JSEON, G 엔터, J 엔터, S 엔터. 운영기간은 4.1, 오른쪽 숫자 키패드입니다. 1.7, 1.5, 3.1, 4.2, 4.2, 2.5, 3.2. 1580, 3250, 3150, 1600, 1850, 1550, 1200, 2000, 6800, 12500, 12500, 7550, 8250, 5250, 3200, 8500. 그쵸?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먼저 해야죠. 그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열 하나 띄고 두 개를 합치고 최대 농가 면적 하나, 둘, 세 개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다고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하면 이렇게 구분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또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단수 제어 시공비 가로 열고 단위 땡땡 1000원에 띄고 합계 엔터 병해충 제어 농가 면적 평균 그리고 여기 우리는 X표 할 거고 최대 띄고 농가 면적 관리 코드 탭탭 시공비 Alt 엔터 가로 열고 단위 땡땡 1000원 요렇게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부분들을 조금 넓혀 주셔야겠죠? 넓혀 주시고 이렇게 좀 넓혀 주시면 되겠네요. 얘네들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여기도 좀 넓혀 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더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자 입력은 했고 조건 첫 번째 동그라미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은 굴림 11포인트로 세팅을 했고요. 정렬은 숫자 및 핵의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로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그쵸? 가운데 정렬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 부분만 오른쪽 정렬을 하되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얘는 조금 더 늘려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숫자를 기준으로 농가 면적 시공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다 해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그냥 천 단위 구분 쉼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돈으로 들어간 금액적인 부분을 회계로 하고 농가 면적인 부분들은 그냥 숫자로 표시를 하는 건지 이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다 풀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 단위 구분 쉼표로 구분을 해 놓도록 할게요. 쉼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제 문제대로 계속 푸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해결됐고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 됐고요. 그렇죠? 숫자는 오른쪽 정렬로 바꿨어요. 자, 두 번째 제목에 1, 2, 3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자고 했죠? 1, 2, 3행을 조금 넓혀 줍시다. 18이 아니라 27, 28, 29 정도로 좀 널널하게 해주는 겁니다. 도형을 집어넣고 글씨를 써야 되니까요. 그쵸? 삽입에 도형을 갖고 와서 조개에 있는 두루마리를 B열부터요. 이렇게 어디까지? G 조금 전까지 그쵸?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문제대로 입력을 하시고 도형을 그리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문제대로 합시다.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을 갖고 왔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선택한 숨겨진 메뉴의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적용을 해줍시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글씨를 쓰래요. 선택된 상태에서 ICT 한 칸 띄고 기반 스마트팜 현황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그럼 선택한 상태에서 굴림 24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우기 노랑 채우기 색 노랑 그 다음에 색깔 검정색 가운데 정렬 가운데로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해결이 됐죠. 두 번째 동그라미 해결됐고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여기 결제란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표의 대각선 쪽에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셔도 되는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담당, 팀장, 센터장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테두리를 걸고요.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뭐 하나 반 정도 셀을 넓히거나 하나 정도 넓히면 되겠죠. 결제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가 세로 쓰기 그리고 여기에 열의 너비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다시 합시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되도록 컨트롤 C
복사를 하되 글자처럼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처럼 붙여넣기를 갖고 와서 여기 달아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조금 크다 싶으면 여기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 작다 싶으면 조금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뿅 만들어 놓고 얘네들은 일괄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얘네들도 뭐 이렇게 삭제를 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세 번째 동그라미 해결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그림만 봐도 알겠죠? 관리코드 시공비 여기 있는 부분은 주황으로 채우기 색 주황색으로 집어넣고요. 유효성 검사 기호 여기 관리코드에 해당하는 이 관리코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에서 문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B5부터 B12 B5부터 B12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요. 여기에 관리코드가 뿅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해결됐고요. 셀 서식 HO,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평 그러면 H5부터 H12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정에 어떻게 해요?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고 옆에 평이 들어가야 되니까 샵, 컴마, 샵 평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평이라고 써서 엔터. 해결됐고요. HO, H12 H5부터 H12 영역을 농가 면적으로 이름 정의하래요. 그럼 여기에 이름을 농가 면적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얘는요, 천 단위 구분 쉼표보다 시공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회계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회계로. 아까 여기 천 단위 구분 쉼표만 넣었을 뿐인데 회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로 입력하는 걸로 좀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안 한 부분은 여기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요 조금 넓혀줘도 될 것 같아요. 한 뭐 22, 23 정도로 넓혀줘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되 자 이렇게 테두리 굵은 테두리를 거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수식을 먼저 하고 테두리를 거주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까먹지만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하고 나중에 이게 여기 있는 굵은 게 같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니까요. 그냥 다 풀고 난 다음에 끝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굵은 테두리를 겉으로만 돌리시든지 아니면 먼저 해놓고 이렇게 굵은 테두리 지난 시간에는요 이렇게 먼저 하지 않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다른 테두리 해서 대각선 테두리 마저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계산 문제를 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 여기에 가로는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 가로를 입력해서 입력을 해버리시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복사를 한다고 붙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은 입력을 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세요. 자, 1번에서 순위를 구하는데 랭크 EQ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랭크 EQ라는 함수를 써서 등수를 구한 다음 1등부터 3위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랭크.eq라는 함수를 써서 뭐를 기준으로요? 시공비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컴마 다른 친구들을 기준으로 시공비가 높으면 1등이 되는 거예요.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F4 컴마 내림차순 0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등수를 구하셔야겠죠? 등수를 구한 다음 이렇게 굵은 선이 밑으로 보여져서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서식 없이 채우기만 딱 누르시면 없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되 1등부터 3위까지만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이 등수가 작거나 같니? 1등이야? 아니 3등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등, 2등, 3등에 해당하는 부분만 true가 되잖아요. 그쵸?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if라는 함수를 씌워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value if true에서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합격, 불합격. 내가 이 조건이 참일 때 나는 합격을 주고 아닐 때 불합격을 줄 거야가 아니라 등수가 와야 되잖아요. 등수가 와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1등일 때는 1등이오고 2등일 때는 2등이오고 3등일 때는 3등이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랭크를 기준으로 등수를 구했잖아요.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랭크의 등수값을 창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1등, 2등, 3등일 때만 여기에 있는 각 친구들의 등수를 보여주고 컴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으로 처리할 거야 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 있는 부분에서 1등, 2등, 3등만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공백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헷갈리긴 한데 자, 순위는 점수, 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정렬을 일단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건 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딱 개념을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숫자기 때문에 숫자와 핵의 서식을 오른쪽 정렬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해놓긴 했는데 이건 나중에 정답지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갈리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 라이트 함수를 써서 2000을 더한 후 뒤에 연자를 붙이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라이트 함수를 써서요. 갈리코드의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갖고 와서 더하기 2000을 일단 해봅시다. 2000을 하니까 갈리코드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값들이 한 방에 구해지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연결 연산자를 써서 뒤에 연이라는 문자열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쵸? 이거는 숫자와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나온 문자니까 얘는 뭐 오른쪽 이렇게 보이지만 오른쪽 정렬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2번은 보너스 문제네요. 자, 세 번째요. 간수 제어 시공비 단위 1000원 합계. 간수 제어 시공비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뒷섬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간수 제어의 시공비의 합계. 그러면 뒷섬이라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ITQ 같은 경우에 여기 조건이 간수 제어에서 시공비의 합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뒷섬이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보는 이 표 전체를 집어넣고요. 그렇죠? 컴마. 시공비 합계니까 계산할 필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라고 써도 되고 셀 값으로 갖고 와도 되고요. 그렇죠? 컴마. 크라이테리아는요. ICT 제어 수준이 간수 제어니?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엔터. 그러면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렇죠? 요거의 합계가 구해지고 얘도 천단위 구분 심표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네요. 구분 심표를 넣었더니. 4번이요. 병해충 제어 농가 면적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병해충 제어. 여기에서 병해충 제어를 선택을 하고 농가 면적의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정의된 이름 농가 면적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했죠. sumif와 countif. 이것도 많이 나온 문제예요. 어떻게 해요? 국영수 점수를 더한 다음 국영수 세 과목으로 나누면 평균이 구해지는 것처럼 ICT 제어 수준에서 병해충 제어를 찾아서 이거의 농가 면적의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 제어에 해당하는 개수대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sumif라는 함수를 써서요. 자, 조건의 범위 조건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네들 범위에서 컴마 병해충 제어 써줘도 되고 셀 값으로 갖고 와도 되고 sum range는요 농가 면적의 합계를 구해서 나눠야 되니까 농가 면적을 씁니다. 그쵸? 엔터를 치면 이렇게 구해지지만 우리는 여기 뒤에서 나누기 countif라는 함수를 써서 다시 넣어줘야죠. 여기서 컴마 병해충 제어 크라이테리아 조건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천단위 구분 심표를 달면 되겠죠. 그쵸?
농가 면적의 평균. 얘는 평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농가 면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라지라는 함수를 썼고요. 자, max라는 함수를 쓰면 한 방에 계산이 될 텐데, 라지라는 함수는 내가 큰 수에서 몇 번째의 값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지라는 함수를 쓰고 농가 면적 이 범위 안에서 그렇죠? 컴마 첫 번째 최고로 큰 값이 뭐니? 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입력이 돼줬고 숫자니까 첨단위 구분심표 달아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6번은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했죠? vlookup을 써서 이 관리 코드에 해당하는 시공비가 내가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 각각 선택할 때 각각 맞는 시공비가 오도록 는 vl 이거는 외워서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했던 셀을 선택을 하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관리 코드를 기준으로 우리는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품목명을 집어넣고 내가 찾고자 하면 테이블 어레이를 품목명부터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관리 코드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관리 코드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F4를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지 않아서입니다. 시공비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정확한 값 0. 여기 있는 vlookup 참조함수가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을 꼭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도 첨단위 구분심표를 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 문제 6문제를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7번 조건부 서식이네요.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줘서 그 서식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니까 조건이 뭐예요? 시공비가 3,000원 이상이야? 시공비가 3,000원 이상이야? 그러면 맞아. 행 전체에 파란색 굵게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말에서는 범위가 주어지지만 ITQ 엑셀에서는요. 여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필드까지 같이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하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에 시공비가 얘가 그 다음에 F4 땅땅이라고 했죠. 그쵸? 왜? 행 전체이기 때문에 영어의 달러를 걸어준 거예요. 크거나 같다 3000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가 조건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식을 눌러서 파란색으로 굵게 색깔을 파란색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요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맞게 푼 겁니다. 그럼 1작업이 해결이 되고요. 우리는 1작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작업으로 넘어가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작업으로 와서요. 자, 어떻게 했어요? 1작업에 B4H12 영역을 복사해서 B2 셀부터 붙여넣기 하래요.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관한 문제네요. 그죠? 그럼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B4부터 H12를 복사를 해서요. 제 2작업에 와서 어떻게 하래요? B2 셀부터 붙여 넣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원본 열넓이 유지를 눌러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는 거죠. 그쵸? 자, B11, G11 셀을 병합하여. 우리 이거 연습했죠. 그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문제대로 갑니다. 시공업체 줌 품목의 시공비 가로 열고 단위 땡땡 1,000원 가로 닫고 한 칸 띄고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H11셀에 시공업체 줌에 해당하는 시공비의 평균을 구해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daverage라는 함수를 쓰고 관리 코드 부분 집어넣고요. 그쵸? 컴마 계산할 필드 시공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공비 필드가 되고 컴마 그 다음에 조건은요 뭐예요? 줌 품목이잖아요. 그러니까 ITQ 엑셀에서는 여기 표에 조건이 바로 사용되게 돼 있어요.
만일에 다른 곳에 조건을 만들고 하시오라고 하면 문제에 꼭 주어집니다. 그런데 얘는요, 시공업체가 줌이 이렇게 바로 조건이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고요. 가로를 닫고 엔터. 값이 구해줬고, 그러면 여기 테두리의 가운데 맞춤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나는 테두리 하고, 잠깐, 모든 테두리를 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가운데 맞춤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내가 구한 이 값을 기준으로 평균이 1500이 되려면 수박의 시공비가 얼마여야 되는지, 우리는 수식셀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값이 1500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은 뭐가 된다고요? 수박의 시공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박의 시공비에 해당하는 이 셀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요, 계산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뿅 바뀌고, 자, 1번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고급 필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문제에 보니까 관리 코드가 L로 시작해, A 조건. 농가 면적이 5,000 이하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관리 코드와 뭐예요? 농가 면적이라는 필드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건 범위를 B14셀부터 그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L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L 별이니 라고 했고, A 조건, B 조건이 건화로 연결됐으니까 여기 옆에 말고 AND 조건 말고 OR 조건으로, 그 다음에 농가 면적이 5,000 이하니 작거나 같다 5000 이라고 해서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문제를 보세요. 여기 있는 전체에 있는 필드를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만? 5,000 이하의 자료에 품목명, 그 다음에 운영기간, 시공비, 농가면적, 컨트롤 눌러서 운영기간, 시공비, 농가면적, 얘네들 필드만 복사를 해서요, B18셀에 붙여넣고 이거에 해당하는 결과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고급 필터 문제를 풀고 조건을 만들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결과를 다 갖고 오면 안 돼요. 문제마다 틀리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범위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의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을 만들었으니까 관리 코드 조건을 집어넣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를 하고 필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여기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들만 갖고 와줘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3개만 뿅 갖고 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가 되면요, 우리는 이 작업을 잘 푸신 거예요. 됐고, 3작업 바로 넘어갑니다. 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3작업에서도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1작업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3작업에 와서 B2 셀부터 붙여 넣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원본, 연결비 유지. 그런데 이번에는요, 뭐가 나왔냐면 부분합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부분합. 부분합은 3총사가 있다고 했어요. 정렬, 그룹, 체크 해제. 그러면 커마 리급에서는 정렬한 기준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ITQ 엑셀에서는 출력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공업체별로 선, 줌, GRN 이렇게 해서 평균과 개수가 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천군 백군이 섞여 있으면 천군 따로 백군 따로 하기 위해서 정렬을 시공업체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게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시공업체를 기준으로 SJG잖아요. 그럼 얘는 위에서부터 Z부터 내려오면서 정렬됐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JS로 나와 있으면 오름차순으로 다시 바꾸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내림차순을 정렬을 했는데 반대야 라고 하면 정렬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정렬을 했으면
두 번째 부분합을 눌러줍니다. 그죠? 그리고 꼭 두 번째 그룹할 항목에 관리 코드가 아니라 정렬한 기준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부분합은요.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자, 품목명의 개수. 그러면 함수를 개수에 품목명을 체크해 주시고 다른 거는 다 해제해 주셔야겠죠. 확인. 그러면 품목명의 개수가 구해지고요. 부분합을 눌러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시공비의 평균.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로 바꾸고 품목명하고 시공비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시공비 체크하되 주의할 점은 자, 세 번째 뭐예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 해제. 여기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요, 문제랑 똑같이 뿅 표시가 돼 있죠? 2023, 383. 그죠? 3200, 평. 요렇게 나와 있으면요, 우리는 제대로 푼 거예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곽을 지우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룹 해제, 윤곽이 아니라 개요 지우기, 윤곽 지우기. 여기를 딱 선택을 하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윤곽들이 자동 윤곽이 이렇게 딱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3작업 마저 잘 푼 거예요. 그래서 커말이랑은 조금 틀리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ITQ 엑셀에서는 정렬한 기준을 우리가 눈으로 찾아야 되고, 그리고 부분합 두 번 계산을 한 다음에 윤곽 지우기 여기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개요 지우기 이 부분을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차트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 형태의 차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자, 제1작업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품목명 필요하네요. 수박, 감귤, 포도, 망고 빠지고 딸기, 사과, 배, 복숭아 빠지네요. 망고와 복숭아가 빠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공비, 농가 면적. 시공비, 농가 면적은 붙어 있으니까 한 번에 셀 수 있겠네요. 그러면 품목명, 수박, 감귤, 포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망고가 빠지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딸기, 사과, 복숭아 빠지니까 배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시공비와 농가 면적은 붙어 있으니까요. 같이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하고요. 내가 선택한 얘네들을 기준으로 차트를 그려줘. 삽입에 여기 바로 가셔도 되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뿅 들어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차트 이동. 차트 이동에 새 시트에 제4작업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제4작업이라고 쓰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제4작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워크시트를 3작업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요, 우리는 이렇게 바꾸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그래서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차트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세 번째, 그 다음에 스타일은 차트 스타일은 첫 번째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쵸? 자, 4번 해결이 됐고요. 차트 영역에 글꼴 굴림 11포인트.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글꼴은 굴림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11포인트가 돼야 돼요. 11포인트가 돼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채우기 효과는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파란 박엽지가 된대요. 파란 박엽지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가 그려지는 부분,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림, 배경 1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 영역을 했을 때 여기 눈금선으로 돼 있는데 자, 요거는 7번 문제에 있으니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다른 문제들을 하면서 또 생각해 볼게요. 5번 해결됐고요. 제목 서식, 제목을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합시다. 간수 제어 및 간수 짝대기, 경해충 제어 띄고 스마트 팜 띄고 현황 엔터. 들어갔고요. 그쵸? 여기 있는 부분에 굴림 굵게 20 홈에 굴림 굵게 20포인트로
입력이 되도록 확인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배경. 얘는요, 물감 채우기에 여기도 있잖아요. 그쵸? 채우기 흰색 배경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그 서식의 도형 윤곽선, 테두리, 외곽선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설정해 주시고 1번부터 6번까지는요. 유형이 항상 같아요. 아니 7번, 8번, 9번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농가 면적 계열 종류. 농가 면적이 주황색인데 얘를 선택을 해서 차트 계열 종류 변경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차트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농가 면적을 기준으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되 보조축으로 지정해줘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세모 크기 10과 레이블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얘를 선택을 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그리고 여기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으로 가야죠. 표식으로 가서 표식 옵션에 자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 크기는 1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쵸? 문제대로 했어요. 레이블 값은 3250 여기만 들어갔으니까 감귤에 해당하는 3250만 들어갔죠? 한 번 더 클릭해서 차트 디자인 제일 앞에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 쪽으로? 바깥쪽 끝으로 3250 들어가고요. 그쵸? 눈금선을 선택을 하되 여기에 있는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의 대시 모양을 파선으로 바꿔주시되 여기 있는 부분의 색깔은요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축도 마찬가지네요. 그쵸?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했으니까 여기서 합시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0평에서 15,000평까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서로 얘는 괜찮네요. 그쵸? 주 세로 눈금은 괜찮고 보조 눈금선을 더블 클릭해서요. 최대값은 15000이고 그 다음에 주 단위가 2000평이 아니라 3000평 기준이네요. 그쵸? 그리고 표시 형식에 0평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얘는 0평이 안 들어갔으니까 0이라고 쓰고 여기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서식 코드에 1의 자리를 0으로 바꿔서 추가를 해주시면 0이 뿅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있는 실선을 검정색으로 해주자고 했죠? 그러면 얘가 뿅 생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축도 실선 검정색 여기 주 세로선도 실선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줍시다. 왜? 여기 있는 모양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됐고 범례명을 변경하고 여기 시공비 옆에 단위 1000원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데이터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데이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의 값을 편집을 눌러서 세로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시공비 가로 열고 단위 땡땡 1000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옆으로 쫙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됐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도록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최대 시공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삽입에 도형에 얘는 각진 게 아니에요. 그쵸? 둥구스름한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을 3250으로 하고 최대 띄고 시공비라고 썼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부분에서 문제대로 하라고 다 했습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하면요 우리 문제 다 푼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이랑 조금 틀린 부분은 이 엑셀이 2019 버전이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우리가 3월 달에 봤던 C형에 해당하는 엑셀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아까 비교할 거 있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 같이 올려놓은
이 예제 파일에 모범 정답을 일단 열어서요. C형을 열어서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우리가 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부분에서요. 순위도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제대로 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농가 면적은 우리가 사용자 지정으로 했기 때문에 됐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천 단위 구분 쉼표했는데 얘는 뭐 회계로 그냥 알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68 여기 회계 여기 천 단위 구분 쉼표 넣었는데 얘네들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얘도 숫자니까 천 단위 구분 쉼표만 넣고,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틀린 이유는요, 이 관리 코드가 SW128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거는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나 회계 형식,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거나 숫자 값이 입력이 되어 있으면 오른쪽 정렬한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숫자와 문자와 합쳐져서 연이니까 가운데 정렬하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같이 갖고 왔네요. 그쵸? 복사를 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 뭐 테두리 같은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바로 했고, 이것도 그냥 얘는 그냥 일반으로 그냥 입력한 걸로 그냥 계산해 버렸네요. 그쵸? 그쵸? 요 부분은 뭐 별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3작업 보면 우리 아까 그림이랑 똑같았으니까 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제4작업 여기 있는 부분에서 차트 모양이 조금 틀린데, 자, 차트 디자인에서 스타일 1이고,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차트 디자인에서 스타일 1이 맞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얘네들은 왜 더 넓은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선택을 하고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없음으로 했는지 요 부분은 조금 헷갈리네요. 그쵸? 채우기 이게 요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얘는요, 채우기 없음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려지는 흰색으로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채우기 없음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뒤에 있는 제가 보여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흰색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 파일을 다른 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2016 버전으로 만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넓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버전을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디자인에서 우리는 레이아웃을 바꿨고, 얘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거는 차트 레이아웃을 세 번째로 바꿨고, 그쵸? 차트 스타일을 차트 1로 바꾼 것 뿐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좁은 거는 좀 의외네요. 그쵸?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거 이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주능궁선도 깜장색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쵸? 얘는 또 안 들어가 있네요. 얘는 따로 뭐 설정이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실선으로 우리 여기 체크한 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실선으로 체크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셨다고 하면 저장을 하고, 하나하나씩 저장을 하고 업로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출을 하시면 좋은 점수 A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44분 정도 걸렸네요. 그쵸? 한글이랑 파워포인트보다 엑셀이 훨씬 더 덜 걸렸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빨리 쉽게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을 꼭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만 이해하고 있어도 ITQ 엑셀이나 커마 리급에 나오는 계산 문제들을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뵙겠네요. 4월 달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